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네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이른 새벽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요즘 제가 컨디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6시를 못 지킬 때가 있었네요. 어제는 7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제때 올라갈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비가 오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고 날이 덥고 아주 습한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날이 덥고 습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지치고 상당히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서 이제 이런 무기력감을 좀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또 그 미국 행정부가 또 또라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진짜 저런 또라이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상당히 힘들고 미국 시민들도 좀 괴로워할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좌파 쪽이라고 해야겠죠. 민주당 쪽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 겁내 받을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워야 하는데 거의 뭐 폭군식으로 일방적이니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미국 행정부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 이 장비만이 포괄 허가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29일 날 보니까 미국 정부의 그 연방 관부에 보니까 상무부 산업안보국이죠. BIS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 허가 취소라는 그런 제목의 문서가 게재가 됐던데 이 해당 문서는 오는 9월 2일자 관보에 공식적으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BIS는 수출관 규정을 개정해서 중국에 대한 그 기존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 검증된 최종 사용자를 영어로 VEU라고 합니다. VEU. 이 허가 목록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인텔 반도체를 삭제를 했어요. 삭제. 아주 연맥이려고 하네. 인텔 반도체는 지난 3월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자회사 솔리다임을 통해 가지고 인수한 기업이에요. 실질적 소유자가 이제 하이닉스겠죠. 2007년 도입된 그 BU는 신뢰할 수 있는 중국 내 기업을 미리 지정을 해서 미국 기업이 그 수출 시에 개별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이렇게 구성된 최종 사용자 심사위원회가 그 검증된 그런 검증과 승인을 이제 담당을 하죠. 이 VU 목록에 포함됐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중국 내 그 자사 공장으로 이 반입할 수 있는 포괄적 면제 조치를 받아왔죠. 이번에 보니까 ERC가 이들 3개 기업의 면제 조치를 철회를 한 겁니다. 바이오일은 관보 게재일부터 120일 후인데 이들 기업은 2026년부터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면은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BIS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매년 1000건 정도 허가 신청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약 495시간의 업무 부담 증가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중국 기술 통제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돼요. 앞서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난 6월에 그 제프리 캐슬러 상무부 차관이 삼성과 하이닉스, TSMC의 면제 조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과 그 수저우, 하이닉스는 우시, 충칭, 나렌 이쪽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이 176단 7세대 그 낸드 공정을 286단 9세대 공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산 최신 장비가 필수적이네요. 미국 정부의 규제가 확정되면은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도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산 장비를 유럽이냐 일본 장비로 대체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미국 장비 업체의 중국 매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글로벌 상위 반도체 장비 업체는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KLA 이렇게 순으로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뭐 다양한 참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두 달째 3,100에서 3,200선을 오가면서 박스권에 갇힌 우리 코스피가 9월 이후는 반등하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이 힘을 얻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연말까지 3,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이 있는데 다만 상반기와 같은 급등세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관측도 있고, 전문가들은 조선과 반도체, 바이오, 미용 관련주 하반기에는 좀 돋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지난 29일 코스피가 0.32% 하락해서 3186.01에 거래를 마쳤어요. 4월에서 6월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등에 업고 이 가파르게 오른 국내 증시는 두 달째 정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10%가량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봐요. 오는 16일에서 17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이 전후로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달러가 다시 약해지는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 이 비달러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하죠. 연말 전 조정이 온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내리면서 미국에 집중돼 있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보완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로 미국 은행권이 대출이나 미국채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 만큼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정부의 그 증시 세제 개편 논의도 10월 정도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경제는 증시 부양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코스피 지수도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다만 상반기 같은 급등세는 힘들 거라는 게 공통적 의견입니다. 하반기는 업종별 순환매가 이뤄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 업종에 집중 투자기보다는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냐, 그렇게 조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그 주도적인 조선, 방위산업, 방산, 원자력, 인공지능 가운데 연말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는 업종은 조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조선, 요즘 조선 뜨잖아요.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과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주 잔액이 늘어나는 조선은 연말까지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삼성전자 추가 상승을 점친 전문가도 좀 많더라고요. 전통 반도체 부분의 업황이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 상반기 강세장에서 이 소외됐던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IT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 관세 위협으로 눌려있던 바이오 업종에 눈을 돌릴 만한 시기라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위협,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같은 성장 업종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미용 등 수출이 독보적으로 늘어나는 업종도 추가 상승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파마 리서치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 파마 리서치. 미용이나 그 화장품 등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업종 내 독보적 1등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기업이 추가 상승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저평가된 기업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죠. 삼천리, 사조산업 등이 대표적이네요. 집중투표제 시행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30에서 40%인 그 저 PBR 기업이 배당 등 그 주주 환원을 그 늘리라는 압박에 직면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이 국내 증시에서 특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들을 합니다. 그래서 방산, 원자력, AI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려요. 향후 1, 2년간에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큰 방산하고 미국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원전 등은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하고, 이 조방원이 하반기까지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반면에 고평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조방원 업종이 하반기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데, 다만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는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주도주 지위를 잃지는 않겠지만은
상승 여력은 예전만 못할 것이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섹터로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기업을 한번 보고 공부를 할 것인지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삼성전자는 하반기 되면 좀 좋아질 거라고 다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관련된 좋은 소식이 빨리 들려야지 이 8만전자로 직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횡보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